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양복은 손님 여러분의 좌석 아래쪽 주머니 속에 손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내응급 시설 사용 방법 및 비상구의 위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양복은 손님 여러분의 좌석 아래쪽 주머니 속에 있으며 비상탁수 시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꺼내지 마십시오. 사용 시에는 구명조끼를 거쳐 항공법에 따라 비행기 이착륙 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화장실과 기내에서는 금연해 주십시오. 저희 승무원 활동은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까지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한국 생활 정착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한순간.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여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내가 다니던 회사도 부도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따르릉 따르릉. 저는 모 회사의 상무인데 혹시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와서 일이나 하라고 해도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인데 도와줄 수 있는 거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말 그대로 행운이 따르는 것이다.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걱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의 취직은 실직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후 2002년 한국은 역사적인 월드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를 이겨내고 이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외환 위기에 목말랐던 국민들은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다. 촬영에 남다른 취미를 가진 나로서는 매번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광화문 광장이나 지역의 응원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응원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후 이 사진 작품은 한중 사진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강원도민일보에도 실렸다. 당시 제한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다 보니 모든 일에 자연스럽지 못했지만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는 국민들과 하나로 이어졌다. 하기에 나는 2002년 3월 1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조직한 3.1절 월드컵 기원 축구대회에 중국 조선족 축구팀을 조직하여 응원 경기에 참가시켰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축제 속에서도 중국 동포들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사기 피해, 고향의 그리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나는 사처로 뛰어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중국 동포들의 어려움을 제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동포들에게도 햇볕 정책이 펼쳐지고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 동포들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는 2005년 3월 15일 중국 동포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동포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다. 5월 8일 장충체육관에서 자발적인 홍보 행사를 조직하고 동포 사회에
정부의 정책을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3.15 정책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시대 전환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자유왕래는 절대로 저절로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된 자세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찾아오셨는데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불법 체류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안녕하시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아무쪼록 재동포법 시행령이 마땅히 개정되어서 동포 여러분들의 자유왕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원해 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됐거나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해서 눈물을 삼키며 모국을 떠나야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동포들은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전쟁과 남북 분단이 여러분들의 모국의 방문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수교 이후에 한국과 중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상대국으로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고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자진 귀국의 길에 올랐다. 한국 생활의 일단락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었고 그 사이 강제로 추방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자 나는 중국 심양에서 발행하는 연행신문에 자진 귀국 프로그램 우리 스스로 지켜야 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반응이 좋았다. 각지에서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 대신 나는 그 답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동포들이 더는 서럽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기분은 좋았다. 이후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워낙 글쓰기와 촬영에 남다른 애호가 있던 터라 한민족 신문으로 등록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니 한글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남감한 현실이다. 2011년 서울 출입국에서 열린 중국 동포 간담회에서 나는 중국 동포들이 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변기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 양차순 과장이 선뜻 받아들이고 이튿날 나혜농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한글 이름 변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문의한 후 2011년 11월에 한글 이름이 변기된 거소 신고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동포의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각종 서류와 금융 거래도 쉽게 이루어졌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뛰어다닌 대가가 앞으로 동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기도 했다.
방법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외국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각종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도시 서울의 사통팔달로 통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역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제멋대로 섞인 역 이름 표기는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어가 아닌 외계어였습니다. 중국 분들이 볼 때 여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자를 쓰는 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지난해 시범적으로 한 곳이 바뀌었고 원래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생활 살피미 제도를 통해 모아진 아이디어는 4년 동안 900건이 넘고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진 경우는 200건 정도입니다. 한국 생활 25년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풍경들이 주마등 마냥 머리를 스쳐 지나고 있다. 아마도 세월의 흐름과 같이 달려온 나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2002년부터 광진구 사진작가 봉사단에서 사진 촬영 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성과로 광진구청장상을 수상하였는데 아마도 중국 출신으로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원 축구대회, 안중근 평화축구대회에 중국 동포 축구팀을 출전시켜 내국인들과의 교류, 평화의 물꼬를 튼 것이며 2010년에는 서울 월드컵 씨름대회에 중국 동포 씨름 선수를 출전시켜 2등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후에도 당진 군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대잔치를 치렀으며 대림동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대림동과 중국 동포, 지역 주민과의 화해를 돕는 데 기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한중방송의 전기룬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실 주제가 중국 동포로 살아오시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인가요? 재외 동포, 그 중에서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한글 이름 때문입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있을 때 한글 학교에 다녔고 한국에 와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외래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글을 이름까지 쓰지 못하게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한글 이름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글 학교를 세운 것. 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 후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또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보려고 왔는데 정작 한국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고 한글 이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대학 입시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우리 동포들한테는 한글로 답을 쓰게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불편이 없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국에서 이름을 쓰지 못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19 확진자 이 대림동에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 서울 마을 미디어 축제 오늘의 마을 2016 서울 마을 미디어 시상식 단체 부문 은하상 수상팀을 발표하겠습니다. 합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KCNTV 한중방송 KCNTV 한중방송은 제주도 한국사회와 제한동포들의 화합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여주셨습니다. KCNTV 한중방송. KCNTV 한중방송은 양동포부에서 제한 중국 동포와의 소통 창구를 역할을 앞으로 중국 동포 사회가 한국 땅의 그 어디에서 살던 내국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조화롭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